네, 2022 카타르 월드컵 H조 1차전 우리나라와 우루과이의 경기 조금 전에 막 끝났습니다. 양 팀 모두 득점 없이 0대 0으로 끝났는데요. 네. 전반적인 이제 경기 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서호정 기자님 어떻게 보셨나요? 네, 일단 뭐 벤투 감독과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잘 준비했고, 네, 거기 안에서 최대한 통제 가능한 부분들의 축구를 했다. 네. 네, 그러면서 남미 팀을 상대로, 특히 우루과이 정도 되는 남미에서도 탑 클래스 팀을 상대로 승점 1점 쉽지 않은데 가지고 오면서 우리가 2차전, 3차전, 16강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더 열어뒀다는 점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윤효영 기자는 어떻게 보셨죠? 저는 이번에 벤투 감독이 4년 동안 준비한 게 무엇이었는지 이번 첫 경기에서부터 보여줬다. 조금은. 네, 뭐 득점이 나오지 않아서 좀 뭐 마무리가 아쉬웠지만 그래도 우리가 원하던, 우리가 꿈꿔오던 그런 축구를 월드컵에서 이런 걸 펼쳤다는 것만으로도 꽤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렇죠. 상대가 또 우루과이였기 때문에 그렇죠. 네, 뭐 보통 우리가 팀도 아니고요. 12년 전에 네. 네, 당했던 네. 그 우루과이. 우루과이를 상대로 우리가 월드컵에서 이번이 세 번째 맞대결이거든요, 본선에서. 첫 번째 때는 우리가 이제 2대 0으로 완패했어. 두 번째 때도 이제 남한 월드컵 16강전 때 2대 1로 패했고. 오늘은 또 격차를 한 발 더 좁혔네. 사실 이길 수도 있었던 경기였어요. 맞아요. 네, 그렇죠. 네. 뭐 우루과이는 전체적으로 이제 한국이 공을 주도하고 있다 보니까 롱볼 이제 공으로 전개를 했는데 그 굉장히 롱볼들이 생각보다 네, 위협적이었어요. 너무 정확하게 가고 너무 위협적으로 갔던 것 같아요. 전반에는 히메네즈의 발에 출발했고 후반에는 이제 고딘 그렇죠. 출발했던 그 두 개가 위협적이었는데 그래도 또 나름 우리 이제 측면 쪽으로 들어오는 선수들에 대해서 김진수, 김문환 이 선수들이 잘 커버를 또 해주면서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이제 경기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아쉬웠던 장면이 일단 생각이 납니다. 네. 33분에 있었던 장면인데 네. 너무 아쉬웠어요. 이 장면 보고 솔직히 소리 안 지르는 사람 네. 없을 거예요. 네. 우리가 빌드업 그렇게 얘기했던 게 그 한 장면에 딱 농축이 돼 있었는데 맞습니다. 네. 게다가 이제 초반에 나상호 선수 선발 카드에 대해서 많은 팬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셨는데 그렇죠. 그쪽에서 만든 거였고 김문환 선수의 꺾어주는 크로스에 이은 황의조 선수의 슈팅이었는데 그 장면만은 네. 저는 이제 우리가 전반전에 들고 나왔던 거를 정말 제일 잘 보여준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오른쪽에서 만든 빌드업이 오른쪽에서 간 크로스가 중간에 들어갔고 황의조한테 그냥 노마크 슈팅 찬스가 난 거죠. 네. 90분 통틀어서 양 팀이 만든 공격 중에서 가장 의도성이 높았고 그렇죠. 가장 잘 풀어냈던 그 장면이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황의조 선수의 공이 골대를 넘어가 버린 거 조금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살짝 방향만 건드는 힘을 좀 뺐더라면 그렇죠. 네. 제가 볼 땐 거의 100% 들어가는 거였는데 황의조 선수가 꺾어 차려고 하다 보니까 떠버리고 말았어요. 그리고 아무래도 경기 초반이었잖아요. 그러니까 경기가 많이 진행된 건 아니니까 네, 아직까지는 조금 초반에 좀 의욕이 좀 많고 그러면서 힘이 더 실린 게 아닌가 네,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네. 사실 우루과이 입장에선 전반전과 후반전에 골대를 한 번씩 맞췄어요. 우루과이 참 롱볼로 네, 정말 뭐 좋은 경기 했는데 우루과이도 일단은 고딘 선수는 뭐 언제나 저런 세트피스 상황에서 위협적인 선수인데 역시나 코너킥에서 헤더 한 방으로 골대를 정말 제대로 강타했죠. 네. 그 장면에서 이제 순간적으로 우리가 미스 매치업이었었어요. 이제 우리 센터백들이 고딘 선수 쪽을 좀 더 의식을 했었어야 됐는데 네. 그쪽을 하다 보니까는 제가 볼 때는 마크맨이 아마 고딘 선수 쪽에 잘못 붙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고딘 선수가 위에서 이제 누르듯이 그렇죠. 헤더를 네. 했는데 제대로 맞았어요. 네, 골대를 맞고 나왔고 또 후반전에는 말베르트 선수가 이제 아크 왼쪽에서 때린 중거리 슛이 이제 골대를 맞고 나갔는데 저는 사실 그래요. 뭐 골대를 2번 맞췄다고 해서 우루과이가 더 유리한 경기였지. 골대 10번 맞추든 100번 맞추든 한 골로 안 쳐줍니다. 맞습니다. 근데 뭐 어쨌든 골대의 저주라는 말이 있는데 우루과이는 뭐 비긴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뭐 나쁘지 않은 결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 네.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셨던 포인트가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. 과연 선발로 뛸 수 있을지. 선발로 뛰면 중간에 교체해야 되는 건 아닐지 이랬는데 결국 풀타임 뛰었습니다. 진짜 슈퍼손인 것 같아요. 슈퍼손. 다친 지 진짜 3주 만에 기적을 부르는 남자. 사실 못 뛸 거라는 전망이 제일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. 뛰어도 위험하다. 근데 뭐 너무 멀쩡하게 풀타임을 뛰어버리니까 좀 괜한 걱정을 했나 이런 생각까지 좀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참 스포츠라는 게 때론 대단한 게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일들을 선수들이 엄청난 회복 속도라든가 또 의지. 제가 볼 때는 오늘 손흥민 선수 분명
불편하고 통증이 있었을 건데 그거 티를 안 내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. 대단한 본인의 멘탈이라 생각이 네. 되고 거기다가 전반에는 사실은 그렇게 이제 경기력이 확 올라오지는 않았었거든요. 좋았던 장면은 이제 전반 막바지에 그 왼쪽 측면에서 우리가 빠르게 이제 공격 전환 역습 역습으로 나간 상황에서. 장면에서 이제 우루과이 수비수 2명 제치고 슈팅 시도했던 거. 그런데 후반에는 훨씬 더 가벼운 몸놀림 보여주면서 2차전, 3차전에 대한 기대를 하게 만들었습니다. 제일 아쉬웠던 거는 손흥민 선수가 그 골키퍼 상대 골키퍼 롤센트 골키퍼의 패스 네. 미스를 잡았는데 왼발 슛이 약간 방향이 맞아요. 약간 궤적이 좀 아쉬웠다는 네. 거. 네. 뭐 그래서 손흥민 선수 슈팅력이면 충분히 꽂아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, 그런 게 제일 아쉬웠습니다. 근데 뭐 사실은 그 3주 가까운 경기 공백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오늘 저는 손흥민 선수 이 정도 한 것도 거의 100점에 가까웠다.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네. 이제 나흘 뒤 가나전 때는 더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자, 반전 카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일단 저희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상호 선수 카드가 일단 대성공이었습니다. 경기 1시간 반 전에 나상호 선수 선발 라인업에 들어왔다고 이제 기사가 나왔을 때 싫어요가 그 화나요? 네. 화난 그 이모티콘을 누른 게 거의 한 70%였었거든요. 네. 경기 끝나고 아마 나상호 선수에 대한 팬들의 의구심이라든가 혹은 불만이라든가 이런 게 오늘 상당히 많이 걷어낸 그런 퍼포먼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나상호 선수는 정말 저는 벤투 감독 전술에서 뭔가 뺄 수 없는 그런 선수라고 오늘 생각이 또 들었던 게 그쪽에서 정말 많은 활동량 가져가면서 해줬으니까 또 왼쪽에서도 기회가 날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그 정도 압박을 해줘서 그 상대 풀백이었던 올리베라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비에 집중을 해야 됐던 상황이었다는 거 네. 그러면서도 김문환이 좀 더 공격적으로 좀 더 움직일 수 있었다는 점, 네, 나상호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초반에 이제 시작하자마자 코너킥도 얻어내고 올리베라 알도 먹이면서 그때부터 올리베라가 좀 얼탔거든요. 그렇죠. 올리베라 입장에서는 내가 이 선수를 함부로 붙었다가는 그러니까 올리베라가 그 뒤부터는 한 2-3걸음 정도 물러서 가지고 수비를 하더라고요. 네. 그렇게 되니까는 앞쪽이 느슨해지고 나상호 선수가 공을 약간 잡고 피딩할 때 김문환 선수가 계속 올라와줬어요. 치고 올라와줬어요. 그러면서 우리가 전반전에 주 루트가 오른쪽 측면이 됐거든요. 그거는 제일 처음 나상호 선수가 전반 2분인가에 그렇죠. 했던 그 돌파가 준 효과였다. 그러니까 축구에 이런 굳은 일을 해주는 살림꾼의 한 명은 꼭 팀에 필요합니다. 네. 그런 역할을 오늘 나상호 선수가 한 거고, 네. 네. 뭐 전반적으로는 아마 뭐 잘했다는 평가가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. 네. 네, 그리고 또 다른 반전 그 나상호 자리에 교체 투입된 이강인 선수였습니다. 네. 이 선수가 나올 거라고 사실 예상한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? 네. 사실은 저기 막 많은 유튜버 안정환 위원조차도 네. 이강인을 안 쓰지 써. 않을까? 안 쓰지 않을까? 네.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자,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. 벤투 감독 힝! 똑같이 이강인 쓸 진짜. 이렇게 돼버리면서 저희 모두를 네. 조금 놀라게 했고 저는 오늘 이강인 선수가 남은 두 경기에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타이밍은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흐름을 바꿔줄 수 있는 히든카드가 될 것 같습니다.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배경에는 뭐 어쨌든 뭐 9월에 벤투 감독 이강인 안 쓰면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지만 비판과 비난을 받았지만 9월에 충분히 지켜봤으니까 이렇게 월드컵에 쓸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. 저는 그때 이제 취재를 갔던 기자들이나 대표팀 내부 관계자들이 이런 거 종합해 볼 때 네. 오히려 밖에서는 왜 안 쓰냐? 지금 안 쓰면 월드컵을 어떻게 쓰겠다는 거냐라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내부의 목소리는 그런 거였어요. 약간 인큐베이팅. 벤투 감독이 이강인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갖는 과정을 9월에 그 훈련에서 충분히 가졌다는 얘기가 내부에서 나왔었거든요. 그게 오늘 교체 투입으로 이제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. 뭐 이강인 선수는 나오고 나서 뭐 이강인 선수만의 그런 장점들을 좀 보여줬던 것 같은데 네. 특히 이렇게 수비 사이를 관통하는 그 패스 한 번으로 좀 역습 기회를 만들었던 거, 네, 그게 생각이 나는데 들어오자마자 슈팅도 했고 그리고 이 선수가 아무래도 라리가에서 활약을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굉장히 올라와 있던 게 좀 보였어요. 뭐 굉장히 과감한 슈팅으로 뭔가 기회를 한번 만들기도 했었고, 네. 그래서 뭐 이강인 선수는 오랜만에 뛰었지만 대표팀에서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다. 네.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경기에 나오지만은 그 우리는 이제 공격진에 있는 선수들도 수비에 대한 그 가담이나 그렇죠. 개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초반에 경기를 해야 돼요. 근데 그게 오늘 우루과이도 보였지만 한 70분 넘어서니까 우루과이도 간격이 벌어지고 속도가 늦어지고 이럴 때 이강인 선수가 들어가면은 개인 전술에 의한 한 방을 만들 수가 있는 그 타이밍이거든요. 벤투 감독은 제가 볼 때 남은 두 경기에서도 그 타이밍에 계속 이강인 선수 쓸 것 같습니다. 그거 안 그래도 제일 인상적인 장면은 이강인 선수를 막아내. 발베르데가 네. 뛰어가서 막았다는 거. 그리고 외치죠. 빠모!
진짜 이렇게 네. 골 세러머니 이렇게 하는 거 봤었거든요. 네. 라리가에서. 근데 그 세러머니를 이강인한테 태클 딱 넣고 갑자기 하더라고요. 저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. 저희 딸한테 좀 많이 해주는 건데 도리 돌은 자. 왜 그랬는지를 모르겠어요, 진짜. 아드레날린 과다분비죠. 네. 뭐 경기 음. 막바지였는데 뭐 갑자기 지올라 슈팅 때리고 지올라운드 하다가 이강인한테 가서 태클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네. 아 저럴 힘 남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만큼 뭐 이강인이 무서웠나 아 보죠. 그렇죠. 예. 네. 아, 한번 붙어보기도 했잖아요 라리가에서. 네. 제가 오늘 경기 이제 베스트와 워스트를 한번 꼽아보겠습니다. 윤효영 기자 베스트는 베스트와 워스트 하나씩 얘기해 주시죠. 자유롭게. 일단 워스트부터 하겠습니다. 네. 저 워스트는 뭐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수아레즈. 수아레즈. 네. 음. 그리고 베스트는 골대였다. 골대. 네. 아. 골대 덕분에. 골대 덕분에. 그렇죠. 사실 한국이라는 팀은 누구 하나 막 특별하게 잘했다기보다는 팀 전체적으로 잘했다는 느낌이 너무 강했어요 이번에는. 네. 그래서 뭔가 골대로 꼽고 싶습니다. 저도 이제 총 통틀어서 워스트는 수아레스인 것 같아요. 아마 디에고 알론소 감독은 후회하고 있을 것 같아요. 그냥 카바니, 누네스 조합을 넣을 걸. 그 처음부터. 정도로 거의 60분 넘게 수아레스는 한 게 없어요. 전방 쪽에서. 특히 그 김문환 선수보다 먼저 헐천 앞에서 공 잡아놓고 컨트롤 잘못해가지고 뒤뚱뒤뚱하면서 김문환 선수한테 뒤처지는 장면을 보면서 야 이렇게 월드 클래스 선수도 나이가 네. 30대 중반을 훌쩍 넘어가니까는 신체적으로 떨어지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고 저는 오늘 베스트는 황인범 선수. 황인범 선수. 네, 이 우루과이의 3미들을 상대로 아, 엄청난 맞아요. 활동력과 공격 전개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뭐 이재성, 황인범 이 두 선수가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해요. 두 선수가 그렇죠. 보이든 안 보이든 공을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면서 거기서 버텨준 게 우리가 오늘 대등한 소위 말하는 빡겜을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저도 사실 베스트 워스트는 두 분과 의견이 거의 동일한 저는 베스트를 이재성 선수를 꼽았고 이재성 선수. 네, 워스트는 네. 이제 똑같이 수아레즈. 사실 심판도 좀 생각을 했습니다. 심판이 막 그렇게 사실 문제가 될 정도까지는 아니긴 네. 했어서. 네. 네. 이 심판이 뭐 UCL 뭐 결승 맞나요? 네, 네. 거기서 주심을 받던. 네. 그래서 발베르데가 저걸 했나? 네 어쨌든 뭐 심판도 막 논란거리를 만들어낼 만한 판정을 하지 않았던 것 같고. 네. 맞습니다. 뭐 일단 제가 첨언을 하자면 후스코드닷컴 우리가 항상 평점을 잘 찾아보는 사이트인데 여기서는 이재성 선수가 한국 선수 중에서는 6.8점으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. 우루과이는 역시 발베르데인가요? 우루과이는 고딘 선수가 고딘이네요. 고딘과 올리베라가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는데 저는 고딘을 좀 베스트로 사실 꼽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뭔가 베스트 워스트 둘 다 우루과이 선수하면 좀 그러니까. 그렇죠. 네. 근데 고딘이 베스트라고 할 정도로 한국 맞아요. 공격을 홀로 잘 막았고 정말 이 선수의 클래스가 있구나. 역시 이런 큰 무대에서는 클래스가 이렇게 나오는구나. 네, 느꼈습니다. 네. 나흘 뒤에 가나전이 펼쳐지는데 네. 가나전에 이제 기대와 걱정이 이제 약간 둘 다 공존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걱정거리부터 얘기를 해보면 네. 우리 김민재 선수가 아. 약간 좀 불편해 보이는 모습이 있었어요. 맞습니다. 네. 네. 근데 김민 선수가 불편한 거 치고는 또 들어와서 네. 문제가 될 만한 그런 플레이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 초반에는 약간 불편해 보이고 긴 패스도 구사를 안 하는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한 40분 넘어서는 좀 뛰더라고요. 스프린트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. 조금 저희가 우려는 하고 있지만은 큰 부상은 아니지 않을까 살짝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2차전의 우려는 그 우리가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역대 2차전에서 승리가 없습니다. 네, 역대 10번의 2차전에서 3무 6패예요. 그러니까 가나를 상대로 우리가 새 역사를 써야 16강에 갈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이 되겠고 곧 이어서 저희가 뭐 포르투갈 가나전도 입중계하고 분석하겠습니다만은 좀 가나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사실 전 제일 문제는 가나가 그렇게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다는 점. 네, 최근에 팀이 너무 급속하게 바뀌어서 사실 분석할 자료가 없는 게 아니라 앞에 거 분석한 데이터가 다 의미가 없어졌어요. 그러니까 지금. 의미가 없어요 그냥. 네. 네. 그래서 이제 그 변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. 사실 벤투도 지금 이 경기를 오히려 더 유심히 지켜볼 것 같아요. 지금 지금 경기 끝났지만 네. 아마 바로 이동해가지고 확인하지 않을까 싶고 그쵸. 또 가나 같은 경우에 마지막에 이제 스위스랑 평가전을 하고 왔는데 스위스 쪽하고 협조가 잘 돼가지고 스위스 쪽에서 찍은 비디오를 우리가 입수를 해가지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. 그거하고 오늘 경기를 바탕으로 이제 이틀 정도 뒤에는 가나전에 대한 분석 자료가 나올 것 같고 그걸로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거의 그 분석 자료와
그리고 오늘 하는 포르투갈 대 가나의 자료를 거의 토대로 만들어서 분석을 진행을 해서 네, 그런 네.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겠네요. 네. 그렇습니다. 뭐 그런 기대점도 있고 가나전의 기대점 중에 하나는 또 이제 황희찬 선수가 아마 돌아오지 않을까. 네,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일단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햄스트링 쪽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어요. 근데 일단 오늘 봤을 때는 전반 나상호, 후반 이강인 네.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일단 대안을 확실하게 마련을 해놨기 그렇죠. 때문에 네. 이걸로 가나전도 어떻게 버틸 수 있을 거는 같으니까 황희찬 선수의 몸의 핏을 최대한 그래도 한 80% 이상은 끌어올리고 투입을 네.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죠. 사실 황희찬 선수 같은 유형은 역습에서 오히려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유형이잖아요. 네. 근데 그럴 거면 이제 포르투갈 경기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역습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, 물론 이 경기처럼 우리가 경기를 좀 더 주도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뭐 포르투갈이 아무래도 전력상 우위니까요. 네. 그런 경기에서 황희찬 선수가 좀 더 빛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. 그래서 폼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네,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자 이렇게 오늘 우루과이전 살펴봤고요. 사실 많은 분들이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뭔가 걱정거리보단 기대할 점을 많이 찾은 경기였다. 네. 좀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. 저도 뭐 전체적인 경기 점수를 준다 이러면은 85점 이상 줄 수 있는 예, 그 정도로 상당히 우려를 딛고 선전한 경기였다. 저는 뭐 지금 계속 그 카타르 월드컵 조별 예선을 지켜보고 있는데 조별 예선 중에서도 손꼽히는 경기력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 정도로 한국 팀이 굉장히 좋은 경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이렇게 되면서 아시아 팀들은 지금 2승 1무 3패. 네. 예, 아시아 팀들 1차 조별리그 1차전 굉장히 선전을 했네요. 초반에 좀 주춤한 듯 하더니 네. 그 이변을 시작으로 전부 다 그 좀 분위기를 탄 것 같습니다. 네. 자 이렇게 우루과이와 대한민국 경기, 네. 대한민국과 우루과이 경기 후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